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년 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나빠질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과반수에 달했고, 최근 강화된 주택시장 규제에 대해서는 더 강화하는 방향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평균 7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전세가율은 80%를 웃돌며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이어 전북과 전남 등 호남 지역의 전세가율도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9월 경매시장에서는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소폭 하락했던 평균 낙찰가율이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낙찰률과 평균 경쟁률은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경매 인기와 참여도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거래신고제가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되면서 투기 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는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거래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늘면서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아파트 매매가가 가장 높은 서울 지하철 역세권은 신반포역으로 3.3제곱미터당 5,993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세가가 최고인 역세권은 사평역으로 모두 9호선이 지나고 있어 지하철 9호선이 황금 라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8%의 상승률을 보였고,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강남 4구의 아파트값은 재건축 물량 강세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자, 투기 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집을 살 경우 자금 조달 계획과 또 입주 계획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부동산 거래의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자금 출처를 밝히기를 좀 꺼려하는 자영업자들이나 또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많이 있고, 또 향후 추가 규제에 대한 부담도 남아 있어서 앞으로 시장 건망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오늘 잠시 후 부동산 이체크 통해서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여러분과 말씀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한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부동산 관련 이슈와 더불어서 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금요일 이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서 대표님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이 많은 분들이 대표님의 고민 상담 좀 기다리고 계신데요. 그에 앞서서 또 부동산 시장 동향을 좀 살펴봐야겠지요. 지난달 26일부터였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제가 시행이 됐는데요. 이 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좀 심리를 위축시키는 주범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대표님의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8.1 대책 때 이미 이제 예상했던 일들인데요.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예전에 학습이 있었던 거죠. 예전에 부동산 신고 이제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기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거래들이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자금 조달 계획 쓰기 전에 이제 거래들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PPT 파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거래 신고제 지금 이제 예상을 웬만한 부동산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예상을 했던 바죠. 요거로 인해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제 현재 주택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주택거래 신고제의 어떤 기대 효과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주택거래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 편법 증여하는 거 있죠. 편법 증여나 탈세, 불법 행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또 하고 있었고요. 또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거에 대한 주택 시장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는 효과가 가장 클 것이다. 그래서 기대 효과로 보자 그러면 편법 증여와 그리고 탈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방지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제도가 다시 지금 시작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거래에 대한 부분을 좀 방지하는 그런 것도 또 있게 되겠죠. 투기과열지구로서 지정이 되면 우리가 이제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서울 전역하고 25개구와 과천, 세종, 성남, 분당, 대구, 수성 이렇게 3억 원 이상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분양권, 입주권을 사는 경우에는 계약을 한 후에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밝혀야 됩니다. 그 내용으로 좀 보시자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서에는 자기 자금 차입금을 적고 이제 들어간 돈, 지렛대 효과를 이용한 융자 빼고 본인이 들어간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적고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임대할 것이냐 여부를 이제 또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 시기도 작성을 좀 해야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혹시라도 조금 틀리게 잘못 아니면 불법으로 했다 그러면은 신고 내용이 허위였을 때는 300만 원과 실질적으로 실거래 가액의 2%를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이것이 자금 조달 계획서, 입주 계획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택거래 신고제가 그러면 시행이 되면서 부동산 거래 심리가 상당히 위축됐는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이 지금 되기 시작했습니다.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서가 부담스러운 수요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 8회 대책 이후에 다시 잠잠해질 것이다 예상을 했었고 일부 단지에서 신고제 시행 전에 거래가 몰리기도 하면서 주택 매매가가 위축되기도 하는 현상까지 오고 있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이제 신문에 발표된 것들을 정리를 좀 해본 건데요. 잠실주공 5단지에서는 이달 정비 계획이 지금 이제 통과되면서 잠실 5단지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데 주택거래 신고제를 의식해가지고 서둘러서 23일과 24일 7건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26일 전에 전부 다 해버려야 돼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음마아파트 쪽에서는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 등 이제 중부동산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출처를 밝히고 싶지 않은 계약자들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기를 꺼린다. 그러면서 자금 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하는 게 부담이었는지 지난달 26일부터 문의 전화가 뚝 끊겼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영등포 7가 쪽에서도 지금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알리는 게 수요자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거래가 끊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대치동
다 더 엄청나게 다 이슈가 되는 곳들이죠. 주택거래 신고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서 일부 수요자들, 물건을 사야 되는 수요자들이 주택거래 신고제 시행으로 거래가 줄 거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상을 한 거예요. 예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제 시행으로 거래가 줄 거고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다 보니 구입하는 것 자체를 미루는 거예요. 구입을 미루고 한두 건의 형사가 되는 거래도 이번에 다 끊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 신고 제도에 의해 가지고 거래가 지금처럼 끊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급하게 파는 사람들은 또 가격을 저렴하게 내놓을 것이다.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라도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고 또 자금 조달 계획이라는 거를 써야 하기 때문에 부담돼서 지금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자금 조달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한동안 거래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매 거래는 상당히 줄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로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될 사항은요. 급하게 예를 들자면 자금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정이나 지금 현재 파리 대책으로 인해 뭐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여가지고 뭔가 처리를 해야 된다던가 뭐 이러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번 연도 말에 이제 이주하는 5만 세대에 의해 가지고 전세 가격이 상당히 높이 올라갈 것으로 또 예상을 하기 때문에 보통 매매를 아예 하지 않고 전세로 이제 버티고 가는 현상을 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 자체가 아예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오늘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 거래 절벽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추가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렇게 좀 관망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투자를 할 때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셔야 할 텐데요.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고요.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오늘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 통해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좀 해보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오늘 함께 살펴볼까요? 예, 제가 파리 대책 바로 전에 네. 잠실에 있는 파크리오 아파트를 사가지고요. 예, 그게 걱정이 돼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전망이라던가. 네. 예. 파리 대책 바로 이전에 이 잠실에 네. 위치한 신천동의 이 파크리오 아파트 네네. 네,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 거주도 직접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전세 들어있어요. 네, 투자 목적으로. 자, 아마도 그 시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에게 좀 들어보죠. 자,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이제 가격이 뭐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았을 텐데 매수는 얼마 정도에 하셨나요? 저 평수가 커서 비싸게 14억이요. 14억 정도. 네. 지금 뭐 어쨌든 뭐 14억 2천, 3천 이렇게 지금 내비치고 있으니까 예. 일단은 이제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는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라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요 주변에 보시게 되면은 잠실 뭐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 쪽에서는 신축 아파트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조금 아주 아쉽지만 작은 단점으로 치자면 아파트 구조에 대한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역적인 특성을 좀 보시게 되면 근처에 이제 아산병원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공원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리고 아주 좀 중요한 사실이 앞으로 미성아파트하고 진주아파트가
재건축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 네. 전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얘가 재건축이 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지금 현재 이번 연도 말에 뭐 5만 세대 이주를 떠나서도 또 한 이주 세대가 또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전철이 8호선이 연장되는 거 말고 9호선이 또 생기죠, 주변에. 그래서 10분 거리에 뭐 그렇게 가깝진 않지만 어쨌든 걸어서 9호선 전철도 이용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변에 아주 가장 큰 이슈로 따지자 그러면 잠실에 마이스 산업이 있겠다. 길 건너에 삼성. 네. 이제 한전부지 있죠. 삼성이 죄송합니다. 길 건너에 한전부지 개발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영동대교 지하화랑 연결돼가지고 주변이 엄청나게 개발될 때 저는 아직도 1, 2, 3, 4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근래 들어서 사실은 강북도 마찬가지예요. 강남에 있는 길 건너에 옥수동 같은 것들이 집들이 한 8억대에서 지금 12억대 가고 있어요. 순식간에. 예. 워낙 강남의 집값이 올라가면서 뛰어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점핑하면서 같이 점핑한 거예요. 수요자가 많을수록 더 많이 뛰고 수요자가 없을수록 좀 적게 떨어지고 적게 뛰고. 근데 그 와중에 얘도 마찬가지. 그동안에 오르지 않았다가 작은 평형술들도 보통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한 8억대에서 지금 현재 12억대로 이렇게 가격이 치고 올라간 거예요. 네. 적은 평형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지금 뭐 여기에 대형 평형이면 상당히 구조적인 거라든가 학교가 좀 아쉽잖아요. 그죠? 학교가 좀, 원래는 이제 이쪽이 워낙에 엘스나 이런 쪽이 워낙에 지금 이제 교육적으로 잘 돼 있어. 학교가 좀 아쉽긴 하지만 워낙에 사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영향에 의해 가지고 말년을 보내실 수 있는 뭔가 아이가 없어도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 가격적으로 잠실에서 이렇게 지내기 좋은 주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매수를 지금 하신 상황이고요. 개발은 아직도 남아있고 할 일은 되게 많고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일만 있지 떨어질 일은 전혀 없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다행이네요.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그래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다름이 아니라 내년에 헬리오시티가 입주하면 전세가가 떨어질까봐 그거 걱정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럴 일은 없을까요? 잠시. 그러니까 우리가요, 개발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예. 현실적으로 이제 그 주변의 가격들이 잠깐 동안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0세대가 갑자기 개발이 돼서 전세가 나오게 되면 원래 여기 시세가 10억인데 주변 시세가 전세가 8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네. 1000세대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잔금은 치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세가가 쭉쭉 떨어집니다. 그러면 네. 뭐 6억도 되기도 하고 잘 받으면 7억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2년이 지나면 정상가로 다시 올라갑니다. 급하게 놓긴 했지만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2년이 지나게 되면 제대로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게 그만큼 수요자층이 단단한 곳이었을 때 이루어지는 현상이죠. 근데 여기는 걱정이 없는 게 헬리오시티는 이 자체적으로도 이쪽으로 몰리기도 하겠지만요. 주변에서 뭐 강북에서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그래요? 수요자층이 외부에서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5만 세대를 감당하기에는 아직 부족하죠. 많이. 그래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잠시 일어나는 현상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좀 기분 좋은 답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아마 구입한 시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많이 있으셨겠지만 큰 걱정 없이 가지고 가셔도 된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기분 좋게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담 드린 시청자분처럼 시기에 따른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언제든지 저희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립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에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네, 저기 구리시의 수택동에 있는 한숲 22평 아파트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위치한 한숲 아파트 22평형 실제 거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네, 지금 전세를 안고 사는 게 어떤가 그래서. 네. 투자 목적으로 좀 매수를 네네.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네네. 같아요. 자, 네. 지금 이 아파트를 좀 사도 괜찮을지 전문가의 의견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래 구리시 쪽에 거주하세요, 본인이? 네, 이쪽에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네. 이제 궁금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구리가 구도심인 건 아실 텐데, 그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네. 이제 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자,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곳, 뭐 아주 좋은 곳이죠. 살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고, 구리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쭉 타고 가다가 다리 건너서 좌회전하면 구리고요. 우회전하면은 다산 신도시예요. 그래서 구도심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현재 모습으로도 사는데 굉장히 좋은 곳 중에 하나인 게 편의시설이 상당히 많이 잘 돼 있고요. 구리 자체로 보자 그러면 위에는 인창동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수택동이 있고, 밑에 교문동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가 적은 평형이 많이 없어서 이 구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남양주까지 해가지고요. 적은 평형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산 신도시 개발하거나 지금 지구 개발하면서 나와셨던 분들한테 적은 주택을 사놔라라고 말씀드렸고, 다산 신도시 입주하기 전에는 한 번쯤은 빠져줘라 이렇게 예전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적은 주택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봐서 가격대나 뭐 여러 가지가 뭐 괜찮습니다. 괜찮고 소형주택이라 수요자도 상당히 많고 좋겠지만 구리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여기에 장점을 한번 조금만 더 살펴보자 그러면 지역적인 특성이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다 잡혀 있어요. 그리고 8호선 연장선에 의해서 가격이 빠질 일은 없습니다. 가격이 올라갈 일만 있어요. 올라갈 일만 있고 교육도 잘 돼 있고 교통도 8호선이면은 길 건너면 바로 또 어디예요? 강남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잠실 쪽으로 바로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지는 거는 맞다. 그래서 가격이 빠질 일도 없다. 투자해놨을 때 나쁘지 않다. 괜찮다. 그러나 제가 이제 우리가 얘만 얘기하면은 남양주에서 상당히 서운해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가까운 거리인데 길 건너서 좌회전하면 구리, 우회전하면 다산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산 신도시가 그만큼 가까워요. 구리 쪽에 사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런데 이 구리 쪽에 다산 신도시 쪽에 보시게 되면 신형 25평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그리고 전철이 지금 현재 중앙선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왜 2020년도 한참 넘어가서 이제 2023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8호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현재 중앙선도 이용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전철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이런 여건적인 거라 앞으로 이제 개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봤을 때요. 조금 키워보자면 남양주의 모든 인구가 여기를 지나서, 여기 도농을 지나서 그래서 구리를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쪽에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되면서 신도시예요. 신도시다 보니까 주차가 상당히 편합니다. 구리 쪽은 구도시다 보니까 주차가 좀 불편해요. 여러 가지. 그리고 여기 제2청사가 이주를 하고 상업이 형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쪽이 개발이 되고 여기가 환승지가 됩니다. 남양주 쪽이. 그 도농 쪽이 훨씬 더 앞으로 좋아집니다. 조금 아쉽지만. 그래서 거기에보다는 가격대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 힐스테이가 1등이에요. 이 동네에서. 신축이고 힐스테이? 상당히 잘 지어져. 힐스테이트 아시죠? 도농역 가깝고 여기 제2청사 들어갈 거고 3억이 상당히 형성이 될 거고 길 뻥뻥 뚫려 있고. 그죠? 네. 그래서 힐스테이트 쪽이나 아니면 다산 신도시 신축을 사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 물건도 나쁘지 않지만 걔보다 얘가 조금 더
나왔다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하셨던 아파트 외에도 조금 두 곳을 더 추천을 드렸습니다. 도농역 네. 근처 그리고 다산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조금 더 살펴보시고 비교해 보신 후에도 고민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고민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은 대안도 대표님께서 제안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필요하시다면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고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지금 강남 지역에 지금 아파트 좀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음마 아파트 지금 그쪽을 좀 잘 보고 있는데 혹시 음마 아파트 지금 매수 여부를 좀 알고 싶어요. 지금 시점이 맞는지 좀 네. 사업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네, 투자 목적으로 좀 강남의 이 아파트 매수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음마 아파트를 좀 선택을 하셨습니다.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한번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남의 재건축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네, 음마 아파트 뭐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보시게 되면 아주 유명한 아파트죠. 뭐 저희 사촌 오라버님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 재건축이 되기만 하면 대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주변의 아파트들이 보통 이제 새로 짓는 강남의 아파트들 보통 이제 17억, 18억, 30평대 이제 20억 시장 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으로 바라봤을 때는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설명을 하면.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물건이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잠실 5단지랑 비교들을 많이들 했는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지분 자체도 같은 30평대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잠실이 훨씬 더 많죠.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기존에 찾아먹었던 영종률도 204%면은 많이 찾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사업성으로 따졌을 때 인플레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점핑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건데 지금은 많이 올라가지고 그나마 괜찮은 경우로 올라섰다가 지금 이제 근래에 좀 소식을 좀 보자 그러면 뭐 50평으로 밀었다가 뭐 빠꾸 맞았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 도로가 이렇게 원래는 있었어요. 여기에. 근데 이것 또한 이제 없애면서 변경 신고를 하면서 없애면서 용적률이 상당히 상향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사업성이 더 나아지는 어떤 상황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사항은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래 갖고 있던 분들 되게 많으신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팔 일이 아닙니다. 가지고 가셔야 돼요. 끝까지 아파트까지. 그래갖고 뭐 지어지는 것까지 다 보셔야 되는데 지금 사는 사람 입장에서 13억에서 14억을 주고 이것을 샀을 때 과연 권리가액이 얼마가 나올까를 고민을 신중히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분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 이게 이제 찾아먹은 용적률도 많아가지고 과연 이거에 대한 물건 가격을 얼마에 쳐줄 것이냐. 그러면 프리미엄을 예를 들어서 10억의 권리가액이 나오게 되면 3억은 프리미엄이 되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조합원 가격이 더 저렴하니까 그거에 대한 컴플라이언스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17억, 18억, 20억대 간다고 예상하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감수를 하고 또 초과이익 환수제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의 들어갈 것 같잖아요. 지금 자세히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업성이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뭐 지금 뭐 딱 떨어지게 뭐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투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시간적인 백타를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시간을 흘러도 된다. 당장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보일 겁니다. 관리 처분이 나게 되면. 왜냐하면 이만큼 권리가액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기다려야 돼요. 다 지어져서 프리미엄 올라가는 것까지. 그러니까 기다릴 시간이 있는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DTI 때문에 여러 가지 융자도 많이 안 나오잖아요. 버틸 시간이 있는가 따져봐서 버틸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그럼 현재 모습으로는 크게 남는 건 아니지만 들어가 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 뭐 바쁘게 좀 뭔가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저는 지금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꼭- 추가적으로 해서 전문가님, 혹시 그러면요. 네. 이게 지금 현재 뭐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좀 과열되고 뭐 조금 조정의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조금 음마아파트도 좀 매수를 너무 급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이게 좀 매수? 좀 시간을 갖고서 좀 보는 게 좀 낫다고 보시는지요? 네. 매수요, 사는 거. 네, 사는 부분에 그렇죠. 예. 대해서. 지금은 시간을 좀 보긴 봐야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사실 금매도 좀 나올 수 있고요. 재건축 환수제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가격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바라보셔도 되고요. 또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그러면은 꼭 음마가 아니더라도 괜찮겠다 싶으면 반포 쪽에도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반포 쪽에서도 쪽이요? 네. 강남에 가서 보시게 되면 강남은 뭐 기본적으로 뭐 이제는 17억, 18억, 20억 시장이에요. 그러면 그 근처에 신탁 사업으로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그래서 재건축 환수제에 들어가더라도 얘는 좀 터지겠다 하는 것들이 한두 군데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보셔도 괜찮겠다. 음마보다는 조금 더 안전해요. 지분 같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네.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 기관을 좀 설정을 하셔서 이 접근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좀 궁금하시다면 추후에 안내되는 무료 세미나에 참석해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또 이때가 기회가 아닐까라고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신다면 현명한 판단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자리가 바로 무료 세미나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죠. 대표님 좀 안내를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뭐 실거주 아파트를 하나를 꼭 구입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은 맞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아파트는 꼭 하나를 준비를 해 두시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와 트러블 없이 세금적으로 혜택을 보면서 자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향으로 자금을 쓰실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또 세미나 때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보통 요즘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 퇴직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계세요.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7호선 논현역 근처에서 진행됩니다. 바로 내일도 진행되는 세미나니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예약 문의 주시고 가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는 잠시 후에 다른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경매 시장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8월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경매 시장의 평균 낙찰가율은 지난해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낙찰률과 경쟁률의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결과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결과를 종합해보면 경매 시장에서도 역시 투기 수요보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들이 좀 두드러진다라고 종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경매 시장의 분위기 대표님께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운이 오면 이제 경매 시장도 같이 이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학습이 되셨거나 뭐 지금은 이제 그 많은 고객분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기다린다, 버틴다, 뭐 시간 보내지, 이번 정부 지나지 뭐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경매도 마찬가지인 게 분위기가 다운됐을 때 낙찰률이 떨어져서 가격이 최저치로 된다 그러면 이것은 거꾸로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금적인 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몇 개냐에 따라서 계산을 또 해보셔야 되겠죠. 자, PPT 하일 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부동산 경매 시장 시들해졌다. 이건 뭐 경매 시장이 거꾸로 전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9월 낙찰률이 올해 최저치다라고 발표가 지금 됐습니다. 자, 경매 시장 인기가 시들해진 게 파리 대책 이후에 소폭 하락했던 경매 시장의 평균 낙찰가율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서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낙찰률이 평균 응찰자 수를 2개월 연속 하락을 하면서 인기와 참여도가 점차 떨어지는 추세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막 좋다 그럴 때는 경매 시장으로 몰려와 가지고요. 묻지마 투자. 원래 금매는 3억인데 경매가 3억 2천 막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투자가 막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시들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월 경매 전문 업체 지지옥션 신문 발표된 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법원 경매가 9천 건에 진행이 됐는데 3천 건이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 건수가 전월 대비 900여 건이 증가를 하긴 했고 올 들어서 세 번째로 9천여 건이 진행 건수가 기록을 했고 낙찰 건수도 250몇 건으로 증가를 했다. 일단은 뭐 증가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10월 연휴가 들어서면서 진행 건수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달 평균 낙찰가율 75.1%로 지금 뭐 1.2%포인트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8월 75.4% 수준으로 거의 회복을 했는데 지금 낙찰률이 전월 대비 1.1% 하락. 낙찰률이 그리고 하락한 39.5%로 올 들어서 처음으로 30%로 이제 접어들어서 지금 2개월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매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이 어려우니까 뭐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이랑 경매랑 같이 가고 있거든요. 같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경매 시장도 같이 올라가고 하는데요. 우리는 시장을 거꾸로 가야 됩니다. 거꾸로. 투자는 지금 할 때이고 경매도 들어갈 때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건 많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갖고 위축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아마도 시장이 더 다운되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지금 경매를 들어갈 때이다. 그리고 지금 매매를 할 때이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경매 시장 역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조금 떨어져 있는 이 가격에 실수요자 입장이라면 좀 차분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렸거든요. 하지만 또 경매 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접근하기 어려워하실 겁니다. 그 부분 저희 도움 드리고 있고요. 자, 경매 시장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대표님께 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특이 현상은 이미 예상된 바입니다. 우리가 경매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어떤 것이 좀 되느냐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주택 자체가 워낙에 법률적으로 묻고 쪼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은 거의 다 감소를 하고요. 업무나 상업시설, 특히 토지가 상당히 많이 가격이 상승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 시장으로 많이 몰린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주택보다는 덜 스무스하게 기존에 있는 법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 또한 이제 주거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토지 시장이나 상업시설, 업무 시장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이미 예상했던 겁니다. 세미나에서. 우리가 주택 시장이 몰리게 돼서 상업을 지금 이제 뭐
세금을 다 눌러버리면 토지 시장으로 몰리거든요. 그럼 토지 시장으로 시장이 옮겨갔을 때 지금은 이제 토지를 계속 갖고 있겠지만 이번 정부가 지나고 나서 거기 토지 시장으로 많은 사람이 몰림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을 이미 가지고 오고 토지 자체가 토지가 가격이 상승이 되게 되면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 이미 가격은 높은 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지나고 나면 스프링 정책이기 때문에 잠시 눌러놨다가 탁 놓는 순간 다시 튀길 수밖에 없는 발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포인트 하나 더 짚어드렸습니다. 네. 네, 경매 시장에서 토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 이후에 이 눌렸던 스프링이 풀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주택 시장까지 꿈틀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부분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전화 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표님의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직접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바로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예, 저는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네. 엘리시아 아파트라고 33평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어머니도 모시고 있고 애들도 내년에 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뭐 이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다른 별내나 다산에 비해서 너무 네.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네. 예, 이사를 해야 되는지, 근데 지금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은 계속 거주하고 싶은 마음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위치한 엘리시아 아파트 33평형에 거주 중이신데 앞으로 교육 문제도 그렇고 투자 가치, 별내나 좀 다산으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고민이신 것 같아요. 자, 이 지역 문제 대표님께 좀 자세하게 들어보죠.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공기가 되게 좋은 곳이죠. 태계원 쪽에 예, 제가 지금 이제 그래서 서울로는 나가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거든요. 살기가 너무 저는 서울에서 살았었는데 아무래도 교통도 불편하고 맞아요.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은데 투자 가치로 생각하면 사실 서울로 다시 나가야 되나라는 걱정도 좀 들고요. 제가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합니다. 네. 이제 예전에 여기 남양주 들어가면서 분석을 7년 전에 제가 다 분석을 다 끝내놨거든요, 지역을. 그래서 네. 이쪽 지역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때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아파트 요 길 요렇게 지나서 다니면서 이렇게 보기도 했었죠. 자, 보시면 역 앞이어서 네. 거주하기는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여기 경춘선이 네. 요렇게 있고 또 우리 네, 이제 사드가 또 부지가 네. 이제 이쪽으로 나라에서 여기 있던 군용 부지를 네네. 이렇게 롯데에서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서 또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 집값이 저희는 사실 한 6천 정도 올랐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동안에 네, 네. 그 동안에 예. 한 3년 정도 거주를 했는데 적게 오른 건 아닌데 그래도 네네. 다산이나 별내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자,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네.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여기에 있고 별내역 한정거장차이죠. 별내역으로 맞아요. 가시게 되면 여기가 바로 별내지구입니다. 별내지구.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오면 여기가 또 다산 신도시예요. 그 사이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개발지구 여기 또 구리 갈매지구 이렇게 있고요. 개발지구 사이에 이렇게 뭐 택지지구로 예쁘게 지정된 건 제대로 개발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안에 있을 거 다 있어요. 이 안에 네, 보시게 맞아요. 되면 네 있을 거 다 있어요. 뭐 말씀하신 교육 문제도 뭐 걱정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 안에 보시면 뭐 초등학교 있고요, 중학교 있고요, 뭐 다 있습니다. 학교도 네, 있고 고등학교까지 전철도 있어요. 가깝고 공기도 네. 좋고 또 아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엘리시아 아파트 가격대가 이게 한 2005년도식 됐기 때문에 지금 한 얼마죠? 한 3억? 지금 3억 2천, 3천 정도예요. 그렇죠. 3억 2천, 3천. 근데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가격이 아파트 다른 것들이 오른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얘네들이 이제 별내지구가 2015년도에 가격이 점핑하고 지금 근래에 들어서 크게 많이 안 오른 상황이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2015년도에 올라간 거예요, 얘네들이. 아. 그러니까 지금 근데 본인은 지금 올라갔잖아요. 예, 이게 그렇죠. 성향이 달라요. 올라간 성향이. 물론 아. 별내 신도시가 이렇게 반듯하고 번듯하고 이렇게 이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얘가 좋기야 좋죠, 살기야. 근데 아, 근데 중요한 여기가 건 너무 멀어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또 여기는 또 꽤 비싸. 4억 5천이에요. 네. 지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많이 나요. 그렇죠. 갈매지구도 4억대 넘고요. 그리고 그렇죠. 네, 그 다산 신도시도 좀 가격대가 좀 나갑니다. 네. 그러면 나는 한번 제대로 옮겨 볼 거야 하면은 별내나 갈매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고만고만하다. 왜냐하면 가격 대비 실속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고 전철역 다 있고 뭐 괜찮습니다. 가격 대비 실속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지금 근래 이렇게 가격이 오른 부분이 더 중요한 건데 얘는 네. 이제 가격대적인 면에서 조금 잠시 멈춰. 물론 이제 전철이 또 하나 이렇게 있죠? 연결되는 네. 게. 네. 고개 뚫리면 또 이제 또 점핑을 하겠죠, 얘도. 근데 본인도 마찬가지 거리에 있어요, 비슷하게. 그래서 크게 뭐 얘네들보다 뭐 막 떨어진다거나, 물론 전철이 뚫림으로 해서 가격이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근데 네. 만약에 옮긴다 그러면은 뭐 힐스테이트나 다산 신도시 쪽을 더 저는 권장을 해드립니다. 훨씬 더- 힐스테이트는 분양했을 가격보다 엄청 오른 거는 아니거든요. 오르기는 했는데. 네네. 아니, 많이 저 오른 거죠, 그 정도면. 아, 그런가요? 그럼요. 예, 많이 올랐죠. 아, 예. 네. 그리고 중요한 건 힐스테이트는요, 요렇게 네. 이제 여기가 역 자체가 지금 이제 네. 그 환승역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 네. 중심지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다들 약속을 거기서 하고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커피 먹고 거기서 밥 먹고 그리고 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구리가 아니라 이제 예전에는 없었으니까 구리로 갔는데 환승역이 환승역이 도농 쪽인데 예를 들자면 친구하고 약속을 할 때 저기 구리에서 만나서 다시 도농 가갖고 집에 각자 가는 거 좀 이상하죠. 네. 그렇죠. 약속을 하려면 이제 환승이 되는 어디서 만나요? 주차하기도 편한 도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거기 아직 도시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상업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상권이 구리시 상권까지도 좀 타격을 입을 전망이 굉장히 큰 게 남양주 인구가 그쪽으로 이제 안 나가요. 기존에 있는 백화점도 사용을 잘 안 하거든요, 사실은. 네. 예, 저 강남으로 나와버립니다. 레벨들이 높으셔가지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그렇게 거기가 환승역이 되면서 남양주 전체 인구가 이렇게 이제 빠져나갈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노는 거고 강남으로 나가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벌써 7, 8년 전부터 그렇게 될 것이다 예상을 했었던 겁니다. 제가요. 이제 제 얘기가 다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네.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은 움직일 거면은 아예 나오든가 아니면 얘네들 꼴로 갈 거면 그냥 있든가 아니면 교육 면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애들한테 그냥 가격 대비 고만고만하게 나는 좀 할 거야 그럼 별내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얘보다는 괜찮으니까. 근데 투자 차원으로 본다 그러면 기왕에 나갈 거면 다산 아니면 힐스테이트 그쪽으로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별내지구도 예.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본인 입장에서는 점핑하는 게 애매하다는 거죠. 3억짜리 살 거냐 아니면 4억 5천짜리 살 거냐인데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죠? 그 그렇죠. 가격 대비 해주는 혜택이 있고 예를 들자면 투자 차원이라 그러면 여기다 1억을 투자할 뺀 1억을 다른 데다가 따로 투자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굳이 움직이실 네. 필요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없어 보인다. 아, 나올 네, 거면 아예 감사합니다. 나와라.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개의 선택지를 좀 주셨어요. 지금 살고 계신 곳에 거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또 만약에 이주를 고민하신다면 아예 조금 더 나와서 다산 신도시 쪽까지 이동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번호 02-2638-3910번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마포구 아현 2구역요. 네. 지금 마포구 아현동 아현 2지구 네네.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매수요. 투자 목적으로 네네. 아마 이 조합원 물건 매수를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연 네. 지금 좀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도 괜찮을지 네네. 전문가에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아파트 분양권 하나 사시려고 하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뭐 아연 이지구 요렇게 2대형 아래쪽으로 요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주변으로 보자 그러면 전철역 2호선이 요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1등 아파트로 치자 그러면 요렇게 마포 레미안과 공덕자이가 요렇게 양옆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하고의 큰 차이점을 보자 그러면 편의시설이 상당히 잘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편의시설 있고 없고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파트도 10억대 이상 올라갔고요. 레미안도 그렇고요. 지금 뭐 가격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는 강북이 18억, 17억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강북도 이제는 10억에서 12억까지 지금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물건을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키워서 보면 그 옆에 비슷한 물건이 하나가 지금 자리 잡고 있죠.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는 아연 이지구 여길 얘기하시는 거고 바로 옆에 신촌 그랑자이가 지금 현재 25평대 가격이 있는데요. 지금 이 물건을 보셨습니까? 네네. 네, 몇 평짜리 보셨어요? 25평요. 네, 얼마 보셨죠? 6억 5천, 매수 원가가 6억 5천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프리미엄 다 해서 분담금까지? 네. 네네네. 네, 망설일 거 있습니까, 지금? 하신을 좀 너무 받고 싶어서. 의심스러워서 전화하신 거예요? 너무 싸서? 네네. 자, 네. 보세요. 옆에 그랑자이가 얼마예요? 지금 뭐 7억 5천대, 입주할 때 8억 갈 거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지금 이제 레미안이라던가 옆에 지금 8억 넘어갑니다. 8억대예요. 네. 근데 분담금까지 여러 가지 정황상 6억 5천이다. 네. 곧 있으면 재건축도 그렇고 이제 조합원에 대한 지위 승계가 안 되는 시장이 옵니다. 네네. 될 수 있는 지금 타이밍에 바쁘게 구매하셔야죠. 얘가 6억 5천인데 여기서 이제 걱정거리는 재건축을 한다, 뭐 재개발을 한다, 어쩐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분담금이 조금 더 나올까봐 걱정이긴 한데요. 네. 한데 예를 들어서 6억 5천에서 1억을 분담금을 내도 원가예요. 일단은 네. 원가의 네. 프리미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손해보는 시장은 아닙니다. 네. 현재 모습으로는 상당히 이득인 시장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건 숨도 쉬지 말고 사야 돼요. 네. 6억 5천이라면 네. 네네 괜찮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마 매수하시기 전에 확인차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숨도 쉬지 말고 얼른 사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만큼 좀 좋은 매물이다라는 말씀을 표현해 주신 것 같거든요. 잘 선택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행동하기 전에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신다면 조금 더 현명한 투자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외에도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신혜선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좀 안내를 자세히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실수요 아파트가 분명히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이제 올해 말에 이주 세대가 이주를 하게 되면 거래는 없겠지만 전세가 치솟기 때문에 전세를 놓고 매도를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급매 물건이 나오는 걸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본인한테 차지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급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안 사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과 그리고 실수요를 하고 나서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 현재 정부와 트러블 없이 세금적으로 부드럽게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나은 그런 조건을 어떤 방향으로 차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의논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미나에 오시면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히려 실수요 아파트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선택할 때 이런 전문가의 도움 좀 받아보신다면 더 좋은 선택하실 수 있겠지요. 그 외에도 세금적인 측면 또 여러 가지 투자와 관련된 상담 신한선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이번 주 토요일 바로 내일도 진행되고요. 오후 1시에 지하철 7호선 논현역 근처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세미나 예약도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친절하게 도움 드리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항상 참여 원하셔서 선착순으로 좀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 예약 꼭 주시고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 또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